네, 안녕하세요. 청년기본법에 대한 이해 강의를 하게 된 전국청년정책 네트워크 진형익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정책 형성 과정과 청년기본법 내용과 핵심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가 겪었던 최대 실현기, 경제적 실현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60%가 1997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를 우리나라의 최대의 경제 실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7년 당시에 재벌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30대 그룹 중에서 대부분이 그룹이 해체되거나 이제 기업이 부도가 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외환위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대 경제적 실현기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국민인식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증가가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났고, 공무원과 교사와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가 심화됐고 취업난이 심화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외환위기를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확대되었고 취업난도 점점 심화되었고, 그리고 국민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외환위기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역사도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에 대량의 실업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연령 그리고 모든 연령에서 이러한 실업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청년은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런데 사회로 진입하는 이러한 첫 번째 세대가 외환위기 이전과 같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 그리고 실직난 속에서 진입하게 되자 이러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4년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이라는 법을 최초로 제정하게 됩니다.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을 지원하는 최초의 법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법이라는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청년 실업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흐름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은 2019년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 만들어지자 청년 실업 그리고 청년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실업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 그리고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고용장려금, 산학 연계 체계 구축, 그리고 고용정보센터 확충,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청년의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상당한 예산과 관심을 가지고 청년 고용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제 청년 고용과 실업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고착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 수단은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제기된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데 정부의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한계에 대해서 청년들은 문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갈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청년들은
다양한 정책, 고용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각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각 지역에서 청년들이 청년 기본 조례에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과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과 차별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책의 대상이 취업을 원하는 자에서 연령 기준의 청년으로 보편화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 목표도 고용 촉진에서 사회 참여 및 권익 보호, 그리고 청년들의 자립 기반 확대 등으로 일반화되기 시작했고요. 정책도 고용을 넘어서 주거와 부채, 생활, 문화, 권리 등으로 종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청년층의 주도성,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 체계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례도 그렇고 청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주도성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실제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발굴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년 수당 정책, 청년 마음 건강 정책, 청년 공간 지원 정책, 그리고 청년 부채 지원 정책 등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 조례 제정 운동을 넘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법 만들기 운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고용 중심으로 만들어진 청년 정책을 다양한 범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고요. 청년 기본법 제정 요구 1만 명 서명 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청년 기본법 제정을 위한 오픈 테이블, 그리고 전국의 청년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리는 역할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2020년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청년 기본법에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기본법은 무엇일까? 청년 기본법은 우리나라 최초로 청년의 권리가 보장된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이 겪고 있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청년기본법 제1조에 보시면은 청년기본법에 대한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된 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청년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본법에서는 우리 청년의 기본법과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제5조에 보면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의 기본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가져야 될 권리로는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가진다.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사회생활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법에 명시된 청년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러한 권리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같이 활동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에 대해서 어떠한 책무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역시 제4조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발전, 청년 지원, 그리고 청년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에 필요한 그리고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단순히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기회 보장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특이점이고, 또한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말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책무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수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청년정책 수립과 관련돼서는 제8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정책의 기본사항, 청년정책의 추진 목표,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야는 고용하고 일자리뿐만 아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주요 시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그리고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부터 다양한 분야별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있을까요?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 점검,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분석, 평가 및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고, 심지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떤 지원에 대해서 청년기본법에서는 말하고 있을까? 이러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17조에서는 청년 고용 촉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서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단순히 창업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조에서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청년의 능력, 재능,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교육 환경이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서는 청년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순한 주거 안정이 아니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조에는 청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에 대해서 청년에 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2조에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3조에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24조에는 청년의 국제평화 증진운동 그리고 국제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기본법에서는 기존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항에 대한 청년 지원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기본계획도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대부분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예산 비중과 사업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수요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한 정책일까 물어봤는데요. 가장 높게 나온 청년 정책이 인권과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노동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것보다 높게 나왔냐라고 보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것보다 이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안전한 노동환경, 인권 경영 이러한 곳에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체감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관심 많은 분야에 대한 사업과 예산의 비중이 앞으로 높아져야 된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청년기본법 제2조와 제15조 모두에 대해서 포함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를 포함한 청년정책 참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청년정책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제2조 2항 2호에서는 청년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참여를 촉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청년정책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2항에서는 청년 발전에서 청년 결정 과정의 참여 확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발전되는 과정 중에서도 청년 결정 과정에서 참여 확대가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제4조 2항에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서도 청년의 참여나 의견을 수렴하는, 보장하는 장치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 사항에서도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청년들의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법에서는 청년의 주도성, 청년의 참여성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도 청년의 주도성과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만들고 있는 청년 정책에서도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참여를 통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과 사항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